내가 2살이나 3살짜리 애들을 길가에 10명을 데리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봐요. 통제 가능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주식이 딱 그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장기 투자하면 박살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계에서는 무국선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85년도에 대우증권 경제연구소 전신조사부에 들어가서 주식에 처음 입문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를 못하네요. 그럴 대상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워렌 버핏 따라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장기 투자하면 다 박살납니다. 어떤 때 들어가야 되냐면 망가져 있고 쌀 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장이 막 각광하고 좋다고 하는 것들 그걸 장기 투자 들어가면 그게 쥐약입니다. 그래서 제 투자 철학은 딱 통계 보고 한 3년이나 10년 전에 최저점을 찍는 그룹 주가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성수동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창이 일금방에 살았어요. 그때 시점에 직금을 예측했다면 부동산 투자했든지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투자를 부동산 시각같이 우리 주식하다 보면 사자마자 팔라고 그래요. 떨어지면 손절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왜 부동산 시각같이 접근 안 하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쌀 때 사야 되는데 우리가 쌀 때라는 거는 그 주가가 다 부정적 시각이 지배했을 때가 대부분 싸지 일반적으로 다 좋다고 하는데 싼 건 나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떤 싼 거를 생각하고 사는데 그 싼 거를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20개를 사요. 1억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대 샀어요. 주식시장 지수가 더블 갔어요. 10개 이상 사면 부자가 그만큼 갈 것 같죠. 오히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3개나 5개를 선택해서 쌀 때 사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왔다라고 할 때까지 저는 잡니다. 그 종목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봐요. 가장 내가 어려운 거는 수익 난 거를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손실 난 거는 견디면 돼요. 아니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아유 더 싸졌네. 옛날 1,000만 원이면 100주밖에 못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0주 살 수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그래갖고 저는 떨어진 거는 웬만하면 잘 견뎌요. 근데 제일 나도 아직까지 잘 못 견디는 게 1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장 변동해서 어떤 때 100% 수익이 났다가 원본까지 온 적도 있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저거 챙겨갖고 이런 유혹이 막 생기고 그런 것도 수없이 경험하는데 그거를 당금질하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그 위에 5배, 7배 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요새 내가 느끼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2, 3년에 들어오신 분들 주식 잘못 배우시는 것 같아. 사면 먹었고 사면 급등했고 제가 38년 동안 그런 시장 없었어요. 그냥 요새 비정상적 시장에서 자기가 실력도 안 되는데 초심의 행운에 시대가 만든 거기에 경험한 거지 요새 장이 정상적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정상이에요. 제가 과거에 보면 대부분 사갖고 30-40% 승률이지 나머지는 별로 안 올라가거나 사자마자 반대로 가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의 투자자들 보면 유동성 장애, 사서, 동학개미니 해갖고 그냥 모든 에너지가 일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죽하면 자영업도 안 되고 하니까 주식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몰린 에너지에서 유동성이 한번 폭발시킨 거지. 이거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격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분석을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래프 해갖고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해 드리는 거는 분석은 기본이에요. 분석했다고 해갖고 승률 높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건 너무 또 좌절시키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38년 동안 저만큼 공부한 주식 관련된 책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요새 기술적 분석 안 해요. 저는 미래의 사람들의 흐름, 물길 간단히 예를 들어서 2030년을 생각하면 딱 하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진짜 한강변 주변으로 해갖고 뭔가 떠다닐 것 같아요. 이런 물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되는데 나는 얘가 내 옆에 핸드폰 같이 WW 시대가 인터넷에서 큰 에너지 줬다면 이 스마트폰이 또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이런 하나의 에너지를 줬지 않습니까? 나는 다음이 이거가 변신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네모난 물체가 바퀴 달려갖고 요새는 그런 모빌리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KT 요새 선전 보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내 옆에 떨어지지 않고 날 따라와. 그리고 대화할 수 있게끔 서로 되고 이런 모빌리티. 그리고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주고 가방보다 거기다 물건 놓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뭘까? 나는 그게 앞으로 3배도 올라갈 수 있고 10배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모빌리티를 추진하는 회사들이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 부품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일 하는 게 현대오토에버를 선택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모든 모빌리티나 시스템이나 자율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조화시키는 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 회사에 10년 전 어땠고 그래프보다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요. 그래서 1년 전 거, 3년 전 거, 10년 전 거. 이거를 읽어요. 그 연준이 그 성명서 할 때 뭐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니 뭐였니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업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써다 보면 이게 어떤 때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다 바뀌는 게 나와요. 단어가 새로 들어왔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빨간 표시하다 보면 기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대주주나 그 중심되는 세력들의 미래 방향성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얼마인데 3년 전 얼마고 10년 전 얼마인데 이게 지금 싸다고 판단하면 저는 그 종목 하나 선택해갖고 계속 어느 기준 떨어지면 더 사모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만 사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3년에 한 번씩 봐요. 그때까지는 방치돼 둡니다.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기업 싼 거, 미래 성장성,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확신이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깨알 같아요. 글씨들이. 거기에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 함정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나서도 확신이 드는 기업이라면 그런 걸 사갖고 한번 3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매일 종가가 어떻게 됐느니 미국 시장이 급락했느니 변동성이 어떻게 됐느니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 종목과 본인의 인생 종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를 자꾸 찾잖아요. 찾지 마세요. 제 제자 중에 그 미장원 원장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건물이 지금 3채예요. 초기에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 애예요. 근데 걔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LG 생활 건강만 산 거예요. 한 종목만. 그러니까 자기가 미장원 하니까 그 제품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LG 생활 건강이 많이 빠졌거든요. 10,000원대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해서 돈이 쌓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수함수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생겨요. 초기에 많이 걷어놨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산을 갑자기 그냥 키울 수 있는 그런 퀀텀 점프 좋은 단어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주가를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갖고 어느 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3년, 나는 10년, 나는 20년. 그 각자의 목이라고요. 그건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러면 전문가 찾아갖고 이 종목 다 주세요, 저 종목 주세요 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나는 게임 좋아해. 그럼 게임에서 찾든지. 내 생업에 관련된 상장된 것 중에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업황에 종사자라면. 그럼 거기에서 하나 선택해갖고 이 종목을 내 인생의 종목으로 선정해서 맨 처음에는 뭐 목돈일 때 목돈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돈에 입장분 해갖고 어느 선 올 때까지 들고 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이거 샀다 팔았다 그래프 분석했다 또 악재 나오면 또 이거 뭐 손절했다 그래서는 부자가 커지지 않아요. 저는 대충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평균 10년. 그리고 운 좋으면 3년 만에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내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X, Y, Z축 좋아합니다. 3개를 해라. 3개 정도. 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렇게 그래서 6개 더 5개, 6개. 그래서 대충 한 종목 늘릴 때 1억 이상 늘어나면 한 종목 더 늘려라. 처음 시작해서 내가 목표를 뭐 1,000만이 되는 사람들이 1억 만들기 목표 하잖아요. 그럼 1억 안에서는 한 종목이 딱 좋아요.
1억 갖고 무슨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개를 들고 있는 사람 봤어 내가. 그 사람 평생 구자 안 커집니다. 내가 2살이나 3살짜리 애들을 길가에 10명을 데리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봐요. 통제 가능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주식이 딱 그거예요. 주식이 딱 그거예요. 어디로 터갖고 어느 사고가 날지 몰라요. 내일이 무슨 일 터질지 모르는데 어떤 기업이 갑자기 횡령사건 나갖고 뭐 하든지 어떤 종목은 갑자기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래 정지당해갖고 뭐 상패 조건 나오든지 이런 것도 하나 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실제 자산에서 큰 돈 번 거는 한 종목, 두 종목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싸다고 샀어. 그러면 오히려 30% 50%하면 거기서 2배를 한 번 더 사봐. 3번까지 사놓으면 절대 손해 안 봐. 그런 기업인지만 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또 연봉 기준으로 봐봐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보잖아요. 이건 주가가 바뀌는 거지 기업이 매일 바뀌면 그 기업은 이상한 기업이에요. 근무하다 보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똑같이 뭐 변화가 크게 있어요. 대충 3개월 단위로 분기 실적 나오니까 거기서 매출액이나 좀 체크할 수가 있고 6개월 단위로 판단해야 어느 정도 기준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매일 보려고 그래. 매일 봐서 뭐 하려고. 주가만 변동 있지. 기업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3년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시장에 왔다는 얘기는 1, 2년 만에 너무 급등시켜갖고 이 주식이란 게 다 그런 줄 알아. 어떤 거는 1년간 빠지다가 6개월 만에 그 일이 빠진 거에 배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 못 맞춰요. 그건 맞춘다는 게 욕심이에요. 내려놓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종목을 3개만 찍어라. 3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 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업 사갖고 그래프만 보고 도상훈련만 보고 사요. 기업 가봤어요? 발로? 발로도 가봐야지. 내가 어떤 느낌이 이상하면 거기 가서 수의를 꼬셔요. 그 기업 IR 담당자나 회사한테는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수의한테 갖고 술술 나와요. 대주주가 욕 막 하면서 이거 아프는데 껍데기 나오라든지 돈 열로 다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수의 아저씨가 다 알려줘. 기업 IR 괴롭히지 마세요 가서. 걔네들은 월급 받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 뒤통수 때리는 게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탐욕으로 지금 자기네들 거버넌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대주주들은 현찰이 없어요. 뭐 조단위 부자래도 어떤 때는 농담삼아 현찰이 나보다 없다고 하면 농담하고 다른데 그럼 대주주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30만 원 해야 그걸 담보로 해갖고 대출받거나 채권 조달해서 하거나 새로운 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담보 가치가 가장 쌀 때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인생 롯데그룹 전 무조건 10년 가요. 그 갔다 신동민 회장 입장 봐요. 2016년에 12만 원이었어 롯데 지주가. 2만 원짜리가 12만 원 간 거야. 그래서 그때 호텔 롯데 상장시키고 막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시키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또 뭐 하다가 이게 접회를 가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 그리고 뭔가 잘 보이려고 성주 골프장 바쳤는데 중국한테 그냥 딱이 맞아갖고 한알령 해갖고 완전히 박살에서 7년 동안 이게 12만 원짜리가 2만 8천 원까지 빠졌어. 이제 신동희 회장 그동안 감옥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이제 건물 막 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현 정부는 약간 일본으로 약간 기울죠. 그럼 일본 관련주 찾으려고 하면 롯데그룹만 한 게 어딨어. 근데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나는 이거 무조건 호텔 롯데 상장할 때까지. 거버넌스 게임이잖아요. 주가 맞추지 말고 어디까지만 살라고 그러냐면 5만 원까지만 살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거치식으로 호텔 롯데 상장이나 할 때까지 2030년에 열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2030년에 나한테 딱 물어서 이제는 일본하고도 친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볼 필요 없잖아. 롯데지주 뭐 상장 폐지 걱정해?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연말에 한 번씩 보는 거야. 배당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면 환율이 어떠냐니 미국 연준이가 어떠냐니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롯데 지주 하나만 보면 돼. 일반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 시각으로 봐요. 오징어 게임의 대주의 설계자들 시각으로 접근하지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사 써서 나오는 메시지 전해주는 걸로만 보지 마. 예를 들어서 전에 광복동에 그 롯데 백화점 뭐 폐쇄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이 기업 큰일 났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한테 저는 그만한 호재 없습니다. 그랬어. 아니 합법적으로 3,000명 잘릴 수가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나쁠 때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직원 자르는 거야. 근데
구조조정한다고 그래갖고 3,000명을 합법적으로 한 번에 칼같이 할 수 있으면 대주주 입장에서 뒤에서 그냥 웃으실 거라고. 그리고 싹 한 다음에 이제 건물 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대주주 시각을 보라고. 롯데그룹을 제가 계속 10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주술사가 있어. 왜 저렇게 높은 잠실하고 진주하고 부산하고 이제는 저기다도 질 것 같아. 일본 도쿄. 그리고 거기에서 이 100층짜리에서 무슨 서로 오성기를 만들라고. 주술사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려면 담보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 7년 동안 박살났어요. 그러면 인생으로 보면 바닥을 치셨다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지, 형 다 싸웠지. 요새 장이 떨어져도 롯데그룹 주가들 가만히 보시면 계속 우상향이야. 한번 그래프 보세요. 롯데치성,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리츠. 한번 그래프 봐요. 지수가 3,300에서 지금까지 빠졌는데도 요번에 바닥치고 우상향이야. 지수하고 상관없다니까. 그게 뭐야? 대주주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모빌리티에 현대차그룹에 현대오토에버 하나 인생의 종목 잡았죠. 또 하나 뭐야? 롯데그룹. 그리고 강남역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삼성역 옆에 이렇게 롯데칠성 부지 보셨어요? 거기에 120층짜리 올라가. 이제 롯데그룹은 직원 자르고 공장 폐쇄시켜서 거기를 다른 걸로 만들려고 그래. 부동산 업체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높여서 돈 떼겨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 비즈니스가 롯데그룹 추적하면 걔네들이 바이오예요. 그래서 추적해봤어요. 돈 많으면 뭐해? 60대, 70대 누워있고 쓰지도 못하면 자식들이 서로 뜯어가려고 그러고 내 인생의 종목에서 이제 재생이야. 롯데가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래요. 호텔식 병원,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거를 일본에서는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의학. 이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법률 문제가 우리는 껴있는데 일본은 그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철구조물 지지 말고 내 줄기세포를 배양해갖고 나에 적합한 줄기세포 관절. 아니면 심지어는 장, 위, 간 이런 걸 재생을 하는 거야. 바이오제. 그래서 공장에서 딱 해갖고 여기다 끼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음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은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2040년, 50년 우리 미래 공상과학 영화 보면 그게 나는 젊음, 영생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또 뭐가 있나? 그걸 찾는 거지. 그럼 이거 벌써 3개 나왔잖아. 젊음, 재생, 줄기세포. 그게 차병원이야. 차병원이 줄기세포 갖고 우리나라 안 되니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봤는데 1억이 넘어요. 주사 10대 맞는 거야. 뭐 서비스 안마, 화질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코디가 달라붙어갖고 서비스를 쫙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줄기세포 주사 하나 놔주는 거예요. 근데 확 변해요. 그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80대, 90대인데 딱 보면 60대로 보이시는 분들 있지. 그거 맞으셨다 보시면 돼. 그런 재생의학, 그런 종목 하나. 그럼 벌써 3개 인생의 종목 나왔잖아. 제가 작년도에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나 NFT나 뭐 위메이드니 뭐 이런 플랫폼 관련주도 막 해서 각광했잖아요. 여기서 안티가 제일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집사 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님의 집사가 이학수. 이분은 그거를 관리해갖고 조단위 부자 되신 분이야. 이건 회장님 돌아가시자마자 그걸 디자인해갖고 자기 지분 있는 걸 삼성 SD에 상장시키고 뭐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공고하기 위하고 대신 누구 깜빵 가고 막 해갖고 이 기업이 부자 된 다음에 자식들은 싱가포르 보내서 국적을 바꿔버리고 거기서 펀드를 운영하신다고. 집사 조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집사 조직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 상대들 아니에요. 그게 투자, 조합,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부동산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좋아 보여. 그래서 한 구자당 50억 들어올 사람. 그러면 소수 사람한테 브리핑을 해요. 구자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딱 해갖고 투자해서 전략을 짜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인데 작년 11월 달에 그 에너지들이 엑스트라더라고. 뉴스에는 어마무시하게 미래 성장성이다 그러는데 에코프로, 비에미니, 위메이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2018년, 19년에 했어요. 그런 작업이. 그래갖고 어떤 거는 10배 오르고 어떤 건 20배 올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막 떠드는데 월봉이나 연봉 봐갖고 3년 전이나 5년 전에 가격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절대 하지 마요. 그것만 지키시려도 다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이 이런 설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계를 한번 한다고 했을 때 뭘 설계하겠어요? 저는 건설 수소 에너지 설계예요. 지금 건설주들 여기 보면 이제 이 성수동도 건설에서 뭐 포레니 이런 것들 어마무시하지만 한전부지에 그 현대차 그룹 그 건물 짓는 거 아직 터파기도 안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7월 1일 날 들어갑니다. 일부러 늦췄어요. 옛날 투자역사 보면 세동으로 50층짜리 조정하는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서 원래 높은 건물 질 것 같아요. 그럼 터파기가 달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강남구청장하고 이게 민주당이 되면 이게 또 딴짓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기를 했구나. 그러면 딱 얼마 걸리냐면 7년 걸려요. 그럼 건설주의 현대건설 대표적인 이런 것들 7년 후에 걸려요. 현대건설 지금 사갖고 저 건물 저기 다 지었을 때 팔까 아니면 더 갖고 있을까 그때 고민을 해요. 그런 호흡으로 가자고요. 그 사이에 이거 왜 빠집니까? 왜 오릅니까? 이러지 말라고. 부동산 매일매일 시세 물어봐요. 매매를 불편하게 해야 돼. 제가 제자 중에서는 오히려 끄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억나는 제자 중에 하나는 주식을 출고까지 하는 놈이 있어요. 매매, 매도 하기 힘들게 주식 주권을 받아와. 금고에 넣어. 걔가 지금 어마무시한 부자가 돼 있습니다. 매매를 불편하게 하라는 게 자기가 강제적으로 자기가 손을 못 대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MTS, HTS야. 여러분 그거 그 머신 같지 않아요? 땡기게 만들고. 그리고 막 매매 많을수록 증권회사는 신나는 거고. 박수 쳐갖고 막 들어 뭐 이렇게 사고방식 한번 바꿔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들고 하면 유혹을 견뎌야 돼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 국적까지 바뀌시는데 이분이 3,000개를 들고 계셔. 근데 이분이 시작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억이에요. 그분이 뭐야? 셀트리온만 팼어, 이분은. 5,000원, 만원대부터. 나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때는 서정리 회장님도 약간 좀 사짝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질문에 10년 전에 시간여행의 인생의 종목이 그 셀트리온, 바이오. 그때는 셀트리온, 바이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것들이에요. JYP가 4,000원이라고. SM이 소녀시대 들어올 때 얼마인지 알아요? 700원. SM이. 그게 7만원, 8만원까지 갑니다. 돈은 그렇게 벌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중간에 계속 보고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불편하게 하고 많이도 갖고 가지 마시고 한 번은 인생의 종목 선택했으면 3년에 한 번씩 보시고 매매를 불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HS, MTS는 나를 꼬시는 카지노 머신 기계다. 이렇게 그 담금질을 견디셔야 이게 돈이 되지. 자꾸 트레이딩 기법을 배우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돛 닦는 거와 비슷해. 각종 유혹을 다 견뎌내야 돼요.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돈에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꼭 사고를 쳐서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거를 지독하게 견뎌내야 쌓여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돛 닦는 인생의 종목 3개 갖고 승부를 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2년, 3년 동안이 이게 비정상 시장이고 지금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잘 하셔갖고 제 10년 전에 셀트리온, 10년 전에 JYP, 10년 전에 SM, 카카오 2만 원이 오래전인지 않아요. 2018년, 19년이에요. 카카오가 2만 원에 거래됐던 게 2018년, 19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하고 BBIG 펀드, 대통령이 가입해. 이것도 한번 가만 보세요. 이 판을 짠 거, 우리 같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넣은 거를 딱 하면 1세대 모아놓은 걸 거기다 파킹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할 거는 저는 전력, 수급, 에너지예요. 이것도 하나.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무섭게 생각한 한국전력, 지금 2만 원이에요. 한국전력 사람은 다들 안 사요. 적자가 얼마고 뭐 누적 얼마고. 제가 KT를 2만 원대 똑같은 논리해도 대부분 자산가들한테 KT가 한 2만 원대였던 적이 있어요. 2만 1천 원, 2만 2천 원. 세일즈를 했어요. 논리는 딱 하나. 막힌 거는 뚫린다. 우리가 5천만이다. 북한 3천만. 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전화해서 통신을 내는 세상은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때까지 KT 하나 들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만 원짜리가 얼마 갈지는 그때 보자. 지금 분석하지 말고. 이렇게 전략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30년에 딱 그랬죠. 3년 만에 될지 누가 알아. 저 북한 체제가 바뀌어갖고 갑자기. 그건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KT 싸야 된다? 싸죠. KT가 연봉 한번 보실래요? 20년 전에 얼마인지 알아요? 20만 원이야. 그리고 2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진 다음에 10년간 옆 바닥만 기는 거야. 그러니까 KT 얘기하면 다 치를 떨어. 근데 나는 KT가 진정한 메타버스 모빌리티야. 메타버스 모빌리티라면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KT가 유자산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이거를 팔거나 뭐 해서 여기도 구조조정이야. 10년 동안 뭐 한 게 직원 자르는 거야. 자르기 힘드니까 그 부장급들, 임원급들 저기 지방에 내놓고 하루 종일 일 안 주고 전봇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시켜. 그래도 안 나간 사람이 허다해. 그렇게 잘리기가 힘들어요. 그 구조조정을 10년간 하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모빌리티, 자율자동차가 된다는 얘기는 수많은 통신,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돼요. 거기에 선도 회사가 뭘까요? KT로 봐요. 아니 SK텔레콤 있잖아. LG도 있잖아. 민간 기업이야. 그래서 이미 비싸. KT는 뭐예요? 준국영 기업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정보통신법으로 외국인 한도 제한이 걸려있는 종목이야.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남북한하고 통화하려면 정보통신법이 뭐가 필요해? 보안법 왜 필요해? 바로 풀리는 거지. 나는 10만 원 넘을 거라고 봐요. 이게 모빌리티, 빅데이터. 주가를 저와 같이 2030년에 물어봐.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는 뭐 책 뒤져봐요. 찾으면 데이터가 무궁무진한 게 많아요. 그 정부 사이트 가서 2030년까지 계획 잡은 거 있어. 통신 계획, 무슨 인프라 계획, 무슨 프로젝트 계획을 잡아봐요. 그러면 어떤 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어떤 건 늦지만 그게 플로우가 되잖아요. 이게 사람길, 물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막혔어. 근데 한 3년 후에는 이게 다리가 연결돼서 뚫려. 그러면 판도가 바뀐다고요. 압구정이 죽고 가로수길 가고 가로수길 가고 세로수길 가고 이게 다 사람의 물길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로 가나? 부산으로 가요. 에너지가. 부울경. 그럼 거기에 망가진 기업들, 인프라가 막 깔려요. 그런 에너지가 10년간 나올 거라고요. JYP 같은 게 거기 있다고. 부산 쪽에 단조업체 중에 지금 탈원전하고 조선에서 다 망했어. 그래갖고 껍데기 회사 뺐는데 부동산은 많아. 그런 기업 중에 3,000원, 5,000원 하는 기업 분명히 있어. 얘가 제2의 JYP, 제2의 SM같이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왜? 정부는 부산을 키울 거니까. 부산을 왜 키워? 물류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 지도 딱 뒤져봐요. 부산 신항 만들고 저 북극 항로, 동남아 항로, 일본 항로 여기가 거점이 될 수 있어요. 미래 학자들 딱 보면 부산이 물류의 거점이 된다. 이게 진짜 맞아 떨어지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항이 전 세계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거예요. 난 그 가능성에 배팅을 하겠다고요. 그럼 벌써 인생의 종목을 5개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그럼 이거는 지수 쳐다볼 필요 없어. 내 자금 계획만 잡고 어디까지 사서 팔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투자의 기본 같아요. 그래프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뭐 매일 주가 쳐다보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HDS, MTS, 유튜브, 증권방송 이게 쥐약들이야. 그리고 얼마나 말 잘해요. 또 그 사람이 3번 맞췄어. 신같이 추앙하잖아. 4번 때 맞을 때 그게 완전히 까꾸로 하는 거야. 걔는 나의 역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종목을 찾아요. 그리고 중심은 남한테 넘기지 말라고. 본인이 해야지. 그래 놓고 그 종목을 아까 얘기한 듯이 3개 이상 하지 말 것. 교통정리 하세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 지금 50% 반토막 됐습니다. 본전되면 영원히 기회 안 줘.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싼 거로 내 자산은 오늘 평가는 현재가 내 돈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미래에 커질 걸로 압축해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내 구자가 빨리 커지지. 이거를 귀신같이 사고 팔고 기다리고 그러면 영원히 교통정리 못해요. 오히려 종목이 더 늘어난다.